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네. 이렇게 한 템포 인사를 줄여서. 하시는 줄 알고. 네네.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날이라서 엄청 뉴스 많아요. 3개를 뽑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뉴스로 군 정신교육 교재 독도를 분쟁 지역이다라고 기술했다. 이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제 앞에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장성철 소장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네. 페이스북에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글을 올리셨던데. 행복했어요. 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이제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두고 센카쿠 열도라든지 쿠릴 열도 같은 이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지역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일선 부대에 배포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그리고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하고 여러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독도가 그 중에 이제 한 예로 포함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거는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영토 분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자기들의 이제 외국 홍보 영상에다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독도를 표기했더니 그걸 두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에 유감 표시를 하고요. 항의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작년 12월에 개정한 그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 책 내용에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더니 한국 주재 해상 자위대 방위 주재관을 초치를 했었습니다.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당시 항의 내용이었는데 정부 공식 입장은 물론이고 외교부의 입장이라든지 국방부의 기존 입장에 대한 인식도 없는 정신전력 교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오늘 오전에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질문인데요. 궁금해지는 게 이거는 그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 좀 여쭙습니다. 아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국가들이 뭐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뭐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책에 교재에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서 예. 진짜 항복이에요, 항복.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렇게 기술을 했어? 그랬더니 한일 관계 부담이 안 돼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술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대답이 답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외교부예요? 한일 관계 이 문제는 외교부가 하면 되지 국방부는 나라 지키고 우리 영토 지키는 게 국방부 할 일이지 분쟁 지역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교육 자료에다 해놓는 게 맞냐고요. 근데 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 사전 협의했냐 외교부랑 네.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예. 왜 안 했지? 외교부는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답니다. 외교부 입장을 고려했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저희 국민들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사과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아니면 집권 여당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유감 표명도 없어요. 분노하시더라고요. 또 경로, 분노, 직격탄, 질책. 질책 이런 단어 쓰시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지. 그냥 우리랑은 달라. 우리는 그냥 쟤네들이 저렇게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혼내면 우리 책임 끝. 이거는 무책임한 모습이죠.
그 사실은 독도 영유권 문제만 이제 지적을 받은 게 아니라 뭐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재 네. 속에 한반도 지도가 총 11번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독도를 별도 표기한 지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을 민주당의 서른 의원 등이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혹은 울릉도만 표기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었다. 책에 나오는 지도에는 다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애초에 독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한일 관련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과거 교재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서술을 할 때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인해서 불편한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적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교재를 보니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협력을 주로 강조하고 일본과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걸 이제 제거해버린 이런 부분이 또 지적을 받고 있고요.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외교부하고만 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집필 과정에서 주로 현역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집필이 됐고 외부의 역사학자라든지 관련 학계의 교수진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자문 그룹에서도 군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바람에 교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교재를 민간에서 주요하게 그렇습니다. 집필을 하고 감수 과정을 거쳤었다고 집필위원장이 보통은 이제 학자였습니다. 네, 네. 그 부대 정훈 교육과 관련해서도 또 이 안에 안보관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분량이 늘어났고 이 대적관에서 적을 누구로 규정했느냐에 관련해서도 이미 한번 얘기가 됐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까지를 공산 전체주의 내부. 예, 뭐 내부의 적까지를 포함을 했던 것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 김종대 국방 전문가 김종대 교수 모시고 이 지금 정신전력 교육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한 이 정신전력 교육 교재 집필부터 그 내용적인 문제점 하나 좀 따박따박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보수파 패널이니까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집권 세력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이건 말도 안 된다. 독도는 어쨌든 우리나라 땅이다. 무조건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힌 것은 발빠른 수습이 아니었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여야가 약간 장관 말고.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요.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별도로 냈는데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파면을 대통령한테 촉구를 했고 그리고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윤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이제 질책을 하면서 국방부도 태도를 좀 바꿔서 즉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이미 배포됐던 교재의 전량을 회수를 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를 통해서 바로잡겠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내일이라도 국방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 책임하에 이러한 집필이 이루어졌는지,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은요 이거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외교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감수를 제대로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는 군 소식통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민간 교수들에게 집필을 맡기면 보수와 진보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교재 발간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집필하기 위해 현역 군인들이 집필하고 외부 자문을 구하게 됐다. 그러면 더 문제죠. 네.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할 현역 군인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분쟁 지역이니까 그럼 안 싸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빨리 상임위 개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 공식 논평이 아직 안 나왔나요? 아까까지는 없던데. 아, 비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뭐. 아, 그런 겁니까? 대변인이. 아니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사실은 오늘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가 됐어야 되는데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대장동 50억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 181명 중에서 찬성 181표로 통과가 됐고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입니다. 제적의원 180명 중에서 찬성 180표, 둘 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표결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탈을 해서 로텐더홀에 집결해가지고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 반대. 이런 이제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신속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곧 혐의 인정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항상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셨지 않냐. 공정과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신중히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동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즉각 거부 방침을 또 대통령실에서 바로 밝혔죠. 뭐 숙고의 시간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헌정사상 처음 보는 일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겠다라는 것도 처음 있는 것 같고 온로비 특검 있었죠. 온로비 특검의 이희호 여사를 네, 조사했어요. 네, 네. 그때? 조사했죠.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는 네. 특검은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음.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다수당 음. 야당이 이것을 단독 처리해가지고 특검을 통과시켰다라는 것도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특검이 지난 8개월 전에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을 했었고 계속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12월 28일이라는 날짜까지 지정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어떤 다른 안을 갖고 민주당과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뒤로 밀어놨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어떤 전략적 판단 없이 일단 뒤로 밀었다. 그러니까 건들 수 없는 어떤 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아,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무방비였죠. 그냥 이거는 우리 끝까지 그냥 시간 끌고 통과시키면은 그냥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고. 요구한다. 재의결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 뭐 그런 단속한다. 차원이지. 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다른 조금 뭐 독소 조항 빼가지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건들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재량권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국민 다수가 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될 의원들이 무작정 퇴장해버리고 또한 무작정 그냥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하는 게 총선에 과연 유리할 것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재의결이 즉각 네.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넘어오는 대로 뭐 보름의 시간 둘 거 없다. 아니죠. 법안 넘으면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럼 네. 그때부터 이제 재의결 표결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윤재혁 원내대표는 1월 9일 12월 임시회에서 본회의하는 이때 재의결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는 절대 그렇게 안 할 하겠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전략가라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천 탈락을 해서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네. 이것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분들이 또 뭐 이준석 신당에 뭐 가거나 아니면은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거나 네. 이러면은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으로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 한 30명이 공천 탈락했어. 네. 화딱지가 났어. 네. 그래서 나는 본회의장에 투표하러 안 가. 안 가.
안 가면은 이제 예. 출석 의원수가 그렇죠. 출석원의 모수가 줄어드니까. 200석이 안 넘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재의결 투표는 제적의원의 과반수, 지금 제적의원이 298명입니다. 298명의 과반수, 가 출석을 하고. 예, 149명, 그러니까 150명 정도가 네. 출석을 하면 되네요. 최소. 그리고 거기에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찬성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모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180명만으로도 과반이 되고 거기서 또 3분의 2 숫자가 비율이 3분의 1을 이룰 수 있는 절대 수가 그렇죠. 뭐 200석이 안 돼도 가능하다. 180석이 될 수도 있죠. 예. 그게 그럴 수도 통과 있는 거죠. 의석수가. 어. 그래서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게 통과되든 재의결되든 안 되든 상당히 악재예요. 네. 힘든 아이템입니다.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한 미션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련된 발언이 오늘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좀 의원들 잘 단속하고 여야 협상 잘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협상, 제2 때는 또 뭐 협상의 여지가 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형식상. 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는데요. 비대위원 11명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11명이고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을 제외한 8명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8명의 임명직 중에서 현역은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이 됐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한 참여입니다. 올해 7월에 국민의힘이 강연자로 불렀던 이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조국 흑서의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 교육 스타트업 대표,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과 교수, 그리고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등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정치권 외곽에 있었던 분들, 정치권 밖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가수인 줄 알았어요, 윤도현 씨.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윤도현 씨는 지금 조금 아까도 방송을 잘 마치셨습니다. 20대고요. 네. 40대 중심의 이 비대위로 구성했다라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소위 이제 586으로 대변되는 운동권 세대로 규정을 하고 각을 좀 확실하게 세우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저격수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주로 이제 그 NL이라고 하죠. 이제 민족민주 쪽에 이제 계열에서 운동권 정치를 오래 이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소위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민경우 신임 비대위원, 그리고 이제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 위원,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웠던 이제 박은식 위원, 이런 분들이 주요 저격수로 활약할 걸로 보입니다. 그 민경우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위 NL 내지는 범민련, 통일운동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이에요. 20여 년 이상을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뭐 청산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그쪽 진영에서는 전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586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거를 총선 구도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게 잘 먹힐까요? 그렇게 삼는 것 같고요. 뭐 근데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 한동훈 너만 보여. 이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